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린뉴스 네트워크 CNN 20일 방송입니다. 전국적으로 어제 그제 비가 좀 소강 상태로 왔는데요. 지금 오늘 전국적으로 어디 경상도 강원도 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날씨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지만 N번방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고 또 건강한 소식들을 저희들은 많이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5.18 40주년 유네스코 등재 9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또 한 주간입니다. 이날 정말 귀한 시사 뉴스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5.18 그날 민주의 함성, 그날의 애기, 또 그 당시에 바로 시민협상가도 대표로 활동하셨던 사람법인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과 오늘 한 주간 우리 또 지난 뉴스와 함께 바로 5.18의 그날의 함성 소리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한 소식 시간을 마련하기로 하겠습니다. 박사님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날이죠. 40년 전 그날 5.18 강주 현장 어디서 무엇을 또 협상 대표로 하셨다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그날의 함성 좀 한번 이렇게 잔잔하게 한번 들어가는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살아남은 자가 참 40년 전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 세대가 있기 때문에 뭔가 얘기를 들려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 그 엄혹한 역사적 현장을 경험했던 당사자로서 또 어차피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자라고 하면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좀 늦깎이 대학생이었습니다. 늦깎이 대학생. 예, 27으로 대학에 막 들어가서 이제 낭만을 구가하는 그런 계절적으로도 그런 때였잖아요. 27살 늦깎이 대학생. 예. 1학년. 1학년이었어요. 1학년. 1학년 때 민주화운동이 발발을 했군요. 그때 예. 강주에 계셨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계절적으로 장비의 계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5월. 예. 그렇죠. 그런데 특히 이제 나이가 들었건 어떻건 간 대학 1학년이면 캠퍼스의 어떤 낭만도 즐기고 대학에 이제 막 입학했기 때문에 뭔가 대학 문화를 알아가는 그런 참 시기인데 이런 상황이 도래했었단 말이죠. 근데 당연히 방관자는 아니셨겠고. 그렇죠. 방관자는 아니셨겠고. 예. 참여자. 적극 참여자죠. 예. 이제 지금은 다 민주주의 사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적극 참여자에게는 어떻게 군합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군합발로 제가 이제 대명사를 했는데 그런 거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다 우리 김범태 박사님은 다 아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자 당시에 다시 이 편은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이걸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좀 여유 있게 설명 많이 해주십시오. 예. 5월 한 달 동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자, 그럼 이제 대학생이셨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7일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지금 이제 정치 상황에 대한 이러저러한 시민들, 학생들의 집단 행동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이전에만 있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80년 정치적으로는 봄이 만개할 것이다, 어쩔 것이다 이런 설렁설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의 봄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것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정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지역의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 전 그분에 대한 어떤 희망 또 그분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었단 말이에요. 서울의 봄 당시. 서울의 봄 당시.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군부의 시나리오가 됐든 어땠든지 간에 그것이 점진적으로 무뎌졌어요. 분명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시민들 또한 거기에 같이 함께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었지요. 유독 지금 서울의 봄 말씀하셨는데 유독 다른 시에 비해서 서울에가 이제 전체 우리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상주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예. 고향이신 분들 계시고 하는데 강주 시민들이 유독 더 반응이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위대한 강주 시민이라고 예.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중심에 사실 우리 김범태 박사님께서 그때 늦깎이 대학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중심이 됐죠. 예. 올바로 배운 대로 행동하는 양심을 예. 지금 그때 펼치셨는데요. 그때 친구분들하고는 주로 같이 행동하셨습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늦깎이였기 때문에 친구들이라고는 다 사실 그때는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다닌 것은 아니었고 하고들? 그냥 같이 하고들이었죠. 네. 예. 어떻게 보면 예. 동생들이 예, 한참 동생들이죠. 그래서 리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꼭 리더라기보다는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 합류가 됐었고 네. 또 거기서 이제 특별하게 좀 뭐라 그럴까 내가 앞장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 자연스럽게 앞장서서 하는 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뭐 아주 조직적이지는 않았었죠. 첫 단계에는. 예.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끊어지면은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서 예. 박사님 몇 번을 빼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습니까? 뭐 상관없이 그럼 뭐 예.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좀 예. 하고 하면 그러죠. 당시 자연스럽게 여기 시민군들. 보면 시민군들 같은 경우는 개념적으로 사실상 우리가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시민군. 시민군으로 불리게 된 것은 어찌 보면 21일 전에는 네. 시민군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네. 어찌 보면 그냥 21일 이전에는 그렇죠. 21일. 적어도 시민군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게 되거나 시민군으로 칭되는 이런 얘기는 21일 오후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사실상 시군중 내지는 대모대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대모대. 그렇죠. 폭동. 그때는 뭐 폭동. 아직 폭도 얘기는 이제 그 기득권자들의 표현이었으니까 우리들 스스로는 폭도가 아니었고 그냥 시위 군중 정도였는데 21일 예를 들어서 21일 기점으로 저희들이 이제 제가 협상을 들어갔었고 정오를 기점으로 해서 집단 발포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시위군중들이 우리도 무장을 하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화순나주 등지로 해서 무기고에서 총기를 우리가 들고 나오게 되는. 그래서 그때부터가 이제 사실상 무장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시민군 시민군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조직적으로 군대 형식은 아니지만 체계를 좀 갖추기 시작. 어느 정도 이제 지휘 체계가 있었겠네요. 그냥 그 뭐 이렇게 어디로 가 하고 뭐 이제 이런 규율이 있어가지고 오합지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시민군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활동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고 하면은 이제 정부라고 그 당시에 뭐 정부라고 또 하랍니다. 정부라고 말할 것도 없는데 계엄 당국 그렇죠. 그 계엄 당국에서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무차별적으로 지금 진압을 하니까 자위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민군들이 그러면 이제 각 그 군단이 무기고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무기고에서 이렇게 뭐 이제 엽총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때 당시는 주로 칼빈총이 칼빈총이죠. 칼빈총을 어떻게 이렇게 가져오는 과정에서는 어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순경찰서를 갔는데 좀 늦어서 이미 경찰서에 당도하니까 총기를 이제 나눠주면서 예를 들면 이제 총 쏘는 법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총 쏘는 법 같은 걸 모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예비역이었으니까 당연히 총 쏘는 법을 알고 그러지만 그래도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직접 목도한 화순경찰서 무기고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저 같은 예비역들이 총 쏘는 방법, 실탄 장전하는 방법, 크립 제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총을
예, 시군중들한테 네. 나눠주고 했죠. 요것을 지금 여과 없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우리 그 선배님 박사님께서 한번 자 그러면 무기고를 예. 무기고에 들어갔습니다. 예. 자 우리 무기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 무기를 줬습니까 누가? 아니죠. 그 부분이 예, 소상이.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 무기고에 갔던 사람들이 얘기를 빌리면 예예. 실질적으로 이미 알려진 것처럼 당시 전남 부경장 안병화 국장께서는 경찰들이 시위 군중을 향해서 총을 쏘거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분 제대로 여기 박히신 예,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은 뭐 그분의 과거를 오늘 조명해갖고 재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물론 무기고를 담당했던 경찰들이 어떤 행태를 하고 있었는지를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그렇죠. 지금까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왜냐하면- 양심선언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위군중들이 이제 각 경찰서에 무기고에 이제 갔을 때 예. 당연히 그 지역에 경찰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지금 굉장히 예. 미묘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무기고를 지키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열쇠 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제 그렇죠. 분비하는 예, 역할만 예, 하죠. 예. 거기서 앞에서 지키고 있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때문에-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경찰 순순히 내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 느낌. 순수하게 내주지는 않았겠지만 예. 방어하기도 어렵고 참 애매한. 예, 그렇죠. 스스로 내주기도 어려워. 아마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를 또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찰 고유의 그 체계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위에서 분명히 지시가 내려왔을 테고 예. 지금 이렇게 혹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거기를 사수해라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히 지금까지 뭐 이렇게 알려진 것은 없고 그냥 없습니다. 들은 바도 예. 있는데 이제 몇몇 분들이 양심선언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시 이제 경찰관들에게 징계를 당한 경찰관 41명의 숫자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네. 그 경찰청장께서 네. 그분들의 징계를 다 취소하고 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 당시 이제 무기고를 지키고 있었던 경찰관이나 아마도 그때는 경찰관들이 직접 지키기보다는 아마도 방위병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무기고를 지키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시군중들 입장에서는 네. 뭐 무기를 뭐 빼내오기가 용이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네. 일들이기 때문에 네. 예. 그냥 뭐 이제 음으로 양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뭐 온다는 그렇죠. 소식도 예, 알고 예, 이걸 예. 막기도 뭐하고 그렇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 예. 상황이고 강주 전남에 지금 시군중들이 어떻게 본다면 피해를 입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예. 경찰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경찰관들과 어찌 보면 같은 가족일 수도 있고 친인척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은연중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자, 3번, 4번은 다음 편으로 다음 주로 하고요. 예. 그것만 제가 따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두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5.18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군중이라 하고 그 이후에도 폭도다, 뭐 북한의 뭐 지령을 받아가지고 뭐 여기 뭐 만행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지금 망언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요? 일부 의원들의 그 망언들 그리고 일부 지난번에 5.18에 망언을 한 분들이 다 이제 대거 탈락이 돼서 예.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여야 할 것 없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제대로 인식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SNS 상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망언을 하고 있고 또 폭도들이라고 그때도 하고 있는 그런 이런 지금 처참한 사태가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왜 그들은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그 당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당시 주장. 수구 세력이라고 네. 해야겠지요. 네.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뇌에 이제 각인된
각인된 그 인식, 예. 이념 예.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현장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만 천착해서 지금껏 거짓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그것을 또 유포하고 확산시키고 예.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그 당시에 그 폭도들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지금도 여과 없이 가짜뉴스, 허위뉴스 이렇게 생산되고 있고 이제 사실 40주년이 되는데 향후 40주년은 지금으로부터 향후 40주년 이런 것들이 만큼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 미래로 이렇게 전반학으로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잘못된 역사가 올바른 역사로 규정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최근에 있었던 뭐 우리 호남을 근거지로 했던 동학농민혁명의 경우만 하더라도 100년 만에 그것이 혁명으로 자리매김됐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어찌보면 5.18 관주 민중항쟁의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조금 지난한 시간 후에 올바르게 이미 사실 법적으로는 다 정리가 됐지만 그러한 세대들이 가짜뉴스에 현혹돼서 이념적으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면 새로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번에 총선을 이렇게 치르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국민들이 예전에는 닫혀 있지 않습니까? 정보가 지금은 이제 많이 흘러서 SNS로 많이 흐르고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정도의 길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 5.18 당시 그 당시 얘기로 꾸미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어떤 것을 한번 해주실 건지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잘 국민들이 모르는 그 당시 얘기 또 직접 겪으신 이야기 그걸 끝으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제 이미 이번에 40주를 맞이했고 대통령께서도 헌법 전문에 게재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고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도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헌법 전문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이미 판단을 받은 내용이지만 헌법에 역사적 사건이 등장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헌법의 경우는 뭐 모든 법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대 정치를 담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3.1운동, 뭐 4.19 혁명 이런 것은 이미 등장했고 있는데 5.18, 60항쟁, 촛불혁명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중에서도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진행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5.18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말할 것 없고 적어도 향후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나가야 할 것인가 역사적 교훈으로 자기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주안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헌법 전문에 이제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이제 5.18의 민주적 가치가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애둘러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오늘 지금 이렇게 보시고 지금 그 당시의 함성 그 당시의 얘기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에피소드식으로 그 골목에서 있었던 우리 정말 방송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이런 내용식으로 주먹밥 이야기나 그 다음에 또 시민구들의 또 애로사항이 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소상히 또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 편에도 그날의 얘기 2편으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늘 핸섬하게 서울 갔다 오신 뒤로 너무 멋있어지셨어요. 제가 이게 더 젊은데 지금 조금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선배님 너무 멋있게 등장을 하셔가지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 제작의 오수량 진행해주는 아나운서 임영이었습니다.